네, 안녕하세요.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남아있는 17.3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17.3 단원에서 살펴본 것은 이와 같은 올리고폴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, 개입 같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. 그래서 그 출발은 우리가 앞에서 1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라면 시장에게 맡겨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제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. 이제 그렇지만 시장에게만 맡겨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것을 어, 막는다거나 최소화한다거나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안티트러스트 로우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게 1890년에 미국의 셔먼 안티트러스트 액트라는 것이 생겼고 1914년에 이게 더 발전이 되어서 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떤 기업들 간의 담합이라는 것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. 즉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에서 살펴보았던 것도 이러한 담합을 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. 이제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항공사 사장과 브리닛 항공사의 사장이 둘이 전화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가격을 네가 20% 올려라. 그러면 나도 우리 회사도 바로 다음 날부터 가격을 똑같이 올리겠다라는 식의 제안을 했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사실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경쟁사들의 어, 들끼리는 이와 같은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.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항공사 사장들의 전화 통화가 사실은 불법이었던 것이고, 그래서 이 두 명의 항공사가 다 항공사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. 이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우리가 B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과연 정부가 개입하는 게 옳은 상황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요 리세일 가격을 유지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물건 넘기면서 야, 소매상아, 너는 소비자한테 물건 팔 때 얼마 이상으로 꼭 팔아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 리세일 프라이스 메인터넌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가격을 픽스 시켜 놓았다는 거죠. 더 경쟁적으로 이제 할인 받을 수 있는다던가 뭐 그런 여지를 없앤 거죠.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쟁을 제한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니지, 이거 첫 번째로는 이거 도매상이 그냥 도매가 소매한테 넘길 때 가격 가지고 쥐락펴락 했으면 오히려 더 시장 점유 그 지배력 높일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 이렇게 도매상은 뭔가 본사는 소비자들이 받기 원하는 서비스의 어떤 그 수준이 있다. 그래서 그러한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. 이제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이렇게 리세일 프라이스 메인터넌스였습니다.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predatory pricing, 약탈적으로 가격을 확 낮추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은 상대방, 그러니까 경쟁사를 이 시장에서 아예 나가게 해서 내가 이 시장 자체를 다 독점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predatory pricing 하는 거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뭐 극단적으로는 원가 이하로 낮추는 게 과연 기업들에게 이게 profitable한 스트래터지냐라는 거죠. 아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가격이 싸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뭐 이게
어느 정도 기간이 갈지는 모르겠으나 일시적으로라도 소비자한테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대 의견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가 요 predatory pricing이었고, 세 번째는 타잉, 끼워 팔기, 묶어 팔기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뭐 하나하나를 개별로 사면 뭐 얼마인데 두 개를 이거를 같이 묶어서 사면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뭐 이러한 판매 방식이 타잉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, 자기 시장 지배력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제 이것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. 뭐 이거 한다고 시장 지배력이 늘어나냐? 이거 각각 다른 물건 아니냐?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한 개 한 개 샀으면 더 비싸게 샀어야 돼서 안 살 수도 있는 거를 이제 묶어서 사게 되면 뭐 할인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오히려 더 웰페어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박이 있었습니다. 즉 그렇게 세 번째 사례가 요 타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. 즉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에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게 독점인가 독점이 아닌가 아니면 이제 뭐 너무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타잉이랑 관련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OS를 판매하는 회사인데, 즉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OS에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묶어서 팔았다는 거죠. 즉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시장 지배력을 남용을 한 행위가 아니냐라는 것에서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이런 근거를 들어서 꼭 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더 판매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. 자연적인 이거는 기술의 진보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. 예전에 자동차라든지 카메라도 다 따로따로 팔던 게 지금은 다 그냥 통합되어서 팔지 않냐.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아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니네 OS를 전 세계 80% 컴퓨터가 쓰고 있지 않냐. 그러면 너는 거의 독점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으나 이에 대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다. 이 시장 OS라는 시장에도 애플이나 리눅스 같은 OS가 경쟁을 계속 해오고 있고 OS 자체가 뭐 비싸기도 하지만 비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 한 대 사는 거 풀로 다 사는 거에 비하면 즉 그 가격은 상당히 낮다. 그러니까 얼마 퍼센트가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이 났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를 OS 부문과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두 회사로 쪼개라라는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. 그렇지만 다시 이제 재판부가 바뀌면서 두 명,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미국 정부가 합의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일정한 제한 사항을 받아들이고 또 정부도 이렇게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항을 인정을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두 플레이어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미국에서는 우선 이렇게 합의로 끝난 것인데 유럽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17단원에서 남아있는 부분에서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